준비 시작. 지금 당장 기후정의, 지금 당장 기후정의, 지금 당장 기후정의. 네, 저는 출연자입니다. 술래 같이 했고요. 딸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화에서 농사 짓고 있고요. 농민의 활동도 하고 뭐 지역에서 그냥 머리수 보태느라고 여기저기 열심히도 아니고 그냥 머리수 보태느라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솔립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쩌다가 상주에서 살게 된 안동 사람 김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정열 선생님은 안동 출신인데요. 상주에서 30년 동안 또 여성 농민 운동을 하셨고 지금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또 이사장님으로 계시고요. 우리 김현희 선생님은 봉화에서 오셨는데 봉화 또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대표로서 지역의 생태와 농업 문제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우분이면서 또 연출자신데 이 봄바람 상영회 어떠한 고민에서 이 상영회가 탄생에 말씀해 주시려고 하겠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 이제 저는 제주 강정에서 오랫동안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해왔고 이 대선을 좀 경유하는 과정에서 좀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돼도 아 이거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좀 드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 인터뷰에 나왔던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오두희 선생님 이렇게 같이 좀 이 길을 한번 싸우는 사람들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무작정 좀 길을 떠나게 됐어요. 우리만 이렇게 싸우는 것은 아닐 테니 저희 강정에서 이제 10년을 싸워왔지만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에 연대했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만나러 제주에서부터 길을 좀 떠나보자 해서 길을 떠나게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미디어 활동가들이 이제 이 영상에서는 오늘 원래 전편 영상은 114분짜리예요. 그래서 총 18편의 영화에 21분의 감독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감독님들이 뭔가 미디어 활동가들도 우리 방식으로 이 순례에 함께 하고 싶다 해서 총 18편의 오니버스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되게 되었어요. 이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의 이 싸우는 현장을 좀 이런 방식으로라도 연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의 이 작업이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분이 아니라 18분의 감독님이 공동의 어떤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18군데의 우리 사회의 정말 아픈 현장들의 목소리가 모아진 아주 소중한 다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담고 있죠. 생태적인 부분도 있고 노동 문제, 또 성평등, 장애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이슈를 다루어 주셨는데 근데 이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홍수랑 폭염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기후위기랑 기후정의 문제랑 이런 사회적 갈등 문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고민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기후위기는 불평등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강남에서 굉장히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 그 수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오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이 기후위기조차도 불평등하게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고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이슈나 주제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작은 집단의 작은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이것이 절대 소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또 알게 됐어요. 우리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고 쉽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아다녀 보니까
정말 소수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아직 드러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 버전과 B 버전에 둘 다 동시에 들어간 영상이 두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우리 경산의 고 정유엽 군 이야기와 하나로라는 영상 두 가지인데 왜 이 두 영상은 공통으로 선정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크게 네 가지 주제였어요.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을 끊고 평등으로,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이렇게 네 가지 보셨던 평화로는 다른 작품들하고는 다르게 순례 기간 동안에 찍어진 영상으로만 제작이 된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전체 이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고 기획하신 김설애 감독님, 그리고 전체 연출을 담당하셨던 김한태 감독님하고 저희 순례단의 기록을 담당했던 오이, 이렇게 세 명의 감독이 협력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프로젝트를 했던 마음, 협력해서 뭔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던 그 마음을 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평화로가 이제 공통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상영은 지금 이제 지역마다 하고 있고 유튜브에 봄바람 미디어라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게 18편의 옴니버스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영상들을 일주일에 한 편씩 계속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신 것도 올라와 있을 수 있고 안 보신 것도 이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우리 기후정의 이제 대화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늘 영화만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9월 24일에 서울에서 기후위기 문제를 고민하는 대한민국의 다양한 시민분들이 서울에 모여서 같이 광화문을 걸으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어떤 기후위기 해결에 우정을 느끼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패널 아까 소개가 짧았는데요. 본인의 영화 소감과 활동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이 고향이나 전국적으로 또 동아시아에서 농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김정열 선생님, 네, 영화 소감 및 활동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동 시민 여러분. 저는 농민입니다. 여성 농민입니다. 농사 지은 지는 30년 좀 넘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으면서 여성 농민으로서 느끼는 어떤 차별의 문제, 또 여성 농민으로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평등의 문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있고 또 그런 여성 농민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 있던 이 봄바람 활동 순례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되게 보면서 때로는 되게 좀 마음 아프기도 했고 가슴 뭉클하기도 했고 또다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그런 어떤 다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민서학과의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고 또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솔립입니다.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안동 지역 미얀마 관심이 모임은요. 안동 지역의 뜻있는 몇몇이 모여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해 모인 작은 모임입니다. 2021년 초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고 미얀마 군부가 또 시민들이 군사 반란에 상거하고 있는데요. 미얀마 민주주의에 관한 이슈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사실 많이 묻혔어요. 그런 상황에도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미얀마 군경이 자국민을 향해 각종 폭력과 이제 범죄 행위를 이어지고 있고 미얀마 시민들도 여전히 미얀마 군부에 맞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관심이 모이면요. 옛날 안동역 그 모디 684에서 미얀마 사진전, 민주화 사진전도 진행하기도 하고 해외 주민연대 코와 간담회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8년 8월 8일이라고 미얀마 민주화 상징일인 8888 기념일에 맞춰서 침묵 집회도 하는 등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안동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뭘까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도 얘기해 보자면 미디어 액티비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회의감을 조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조금 그런 것이 벗어날 수 있었던 게 제가 콘텐츠를 어쨌든 유통하는 플랫폼 자본에 대한 관계 설정에 되게 제 문제의식이 많이 함몰되어 있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미디어 액티비즘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현장이 있고 그 현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제가 그 미디어라는 수단을 아예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다큐 보면서 순례라는 행동 양식 그 자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지역이나 국가나 진영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바람 순례에서 방문했던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들이 영상으로만 봐도 그 장소의 약간 사건성, 경험, 그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전해지잖아요. 그런 감각이 지금 우리한테 다 같이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우리 관계를 조금 변화시킨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관계가 사실 내 세계를 또 변화시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렇게 순례단 친구들이랑 모여서 봄바람 순례처럼 안동 지역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시아, 세계 여러 평화 지역들 거기 경험들을 한 번씩 방문해 보고 싶다라는 꿈이 하나 생겼다는. 농업 기후위기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고 특히 우리 북부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사과 농사 2년 전에 장마 최고 신기록으로 농민들의 문제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고요. 그리고 얼마 전 파키스탄 비 때문에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고 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의 어떤 탄소 배출로 인해서 가장 가난한 제3세계 국가들이 희생을 하는 이런 국제주의적인 불평등 문제도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의 탄소 배출 세계 7위, 우리 기후학당 국가라고 하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더 이런 국제주의적인 문제도 같이 성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농사 지은 지는 20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정말로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몸으로 이렇게 느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농사를 배울 때는 절기라는 게 있었고 모든 거를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제 농사를 전혀 모르니까 물어보면 그 절기에 맞춰서 입춘 뭐 이런 이제 쭉 그런 절기에 따라서 뭐 백꽃이 피면 두릅을 따고 뭐 무슨 꽃이 피면 그 이렇게 어르신들이 가르쳐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올해도 봄가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얼마 전에 정말 가을에 수학기에 비가 한 3일 동안 굉장히 많은 비가 왔어요. 그래서 한참 그 가을 날씨는 낮에는 해가 막 정말 덩어리가 뜨거울 정도로 뜨겁고 그리고 아침 저녁 춥고 이렇게 모든 과일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는 그 날씨들이 하나도 농사하고 박자를 맞춰주질 못해요. 그리고 정말 벌이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벌 때문에 제가 이제 산야초 그 효소라고 하죠. 그런 것도 제가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낮에는 뜨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독을 여는 순간에 정말 벌들이 한 수천 마리 어디서 왔는지 한 30초도 안 돼가지고 와탕 하고 모여드는데 요즘은 열면 정말 많이 와봤자 10마리 이렇게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몸소 느끼는데 오늘 제가 그 기후위기 하면서 학생들하고도 뭐 우리가 기후대장 이런 것들 뭐 많이 이야기하고 하지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어떤 기후위기 불평등을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사실은 영화 보면서 정말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니까 학교를 86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이 막 투쟁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투쟁하는 삶을 또 그냥 제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쓰게 되고 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여성운동,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느끼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마이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 와서 정말 조용하게 살려고 했는데 봉화에 오니까 또 영풍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산골짜기에 영풍이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가장 낙동강 상류에 모든 이런 환경들이 저희 농촌을 침탈하는 우리가 작은 수가 살고 그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송전탑이 들어오고 근데 그 마을에는 만약에 뭐 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몇 사람 살고 있지 않은 그 공동체를 갈라치기 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농업을 침탈하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 길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생각했고요.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석포면에는 영풍 석포재련소라고 수십 년 된 아연 재련소가 있습니다. 1300만 낙동강을 인근 사는 시민들의 어떤 식수원인 최상단에 있는 석포재련소 문제가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생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 경제 현안인데요. 또 우리 지역의 환경운동연합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또 석포재련소 문제에도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봄바람 상영의 시즌2라든가 후속 작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기 이제 나오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또 농민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많이 놀랐던 것이 그 이제 시골에 수도권이 완전히 인간들로 포화가 되니까 많은 공장들이나 이제 재련소 같은 어떤 그 시설 같은 것들이 그 시골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논이 막 있다가 천안 여기서 좀 멀긴 한데 거기가 중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막 논이 있다가 갑자기 공장이 있다가 또 논이 있다가 갑자기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가 또 논이 있다가 발전소가 있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이제 순례나 이 영화에서 다 담지 못한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 거는 왜 안 했어 하면서 이야기 들려주셔도 너무 좋고 사실 이제 저희가 봉화까지 지나가는데 여기 안동의 영풍 재련소 문제나 인근에 있는데 사실 다 둘러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들도 역시 있었고요. 근데 그래서 저희의 바람은 오늘 이제 중간에 솔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순례를 저희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갔던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가보지 못한 지역들 아직도 가봐야 될 곳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곳들에 가서 사람들이 같이 서로 힘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만남, 모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서로 좀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 같이 싸워야 된다고. 그래서 기후위기도 그냥 환경운동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영역의 사람들 지역적으로 모두 같이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려고 하려면 정말 같이 자주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래야 같이 싸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하고 사실 이제 후속으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의사 기후정의 행진을 이 봄바람 순례 이후에 함께 모이는 작업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일 날 이제 봄바람 순례단 했던 그 팀들이 모여서 강남에
상암에서 행진을 준비하고 있어요. 테헤란로. 기후 악당 기업이라고 해서 포스코가 그 화력발전소를 해외에다 수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기후위기 활동가들이 관련돼서 활동도 하다가 기소도 당해서 재판도 받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하고 삼성을 이제 혼쭐을 내러 가자. 이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 여기 울진에 있는 핵발전소 갔는데 거기 어머니가 자기는 형광등도 안 킨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형광등 쓰는 것 때문에 발전소 폐쇄되는 게 늦어질까봐 형광등도 안 켜신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 거기는 정말 한복판에 정말 백주 대낮에 그 네온사인이 뭐 말할 수 없는 전광판들이 흘러다니는 걸 봤을 때 아, 이것은 정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느꼈어요. 21일에도 포스코 앞에서 출발해서 삼성 본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행진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시민들이 기후정의 행진에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또 여러분들 개인 또 각자 개인이잖아요. 이 기후정의 행진 참여로 얻고자 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3년 전인가요? 기후행진 1차 기후행진 했던 게 2018년? 2019년 9월에도 서울에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네, 그때 5천 명 정도 모였었죠. 그 이후로 원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하다가 지금 4년 만인가 이게 하는데 원래는 한 5만 명 정도가 지금 목표인 걸로 알고 있다. 맞나요, 대표님? 네, 5만 명 목표입니다, 여러분. 예, 5만 명 정도 대표면은 거의 몇 년 만에 진짜 우리가 10배의 조직력을 어쨌든 가질 정도로 성장했다라는 거죠. 글쎄, 근데 이제 그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위기의 심화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화되면서 그거를 인식하는 많은 어떤 시민들이 이제 나서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뭐 어떤 각오와 결의들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우리 농민운동 진영에서는 거기에 결합하지 못했습니다. 결합하지 않았고 뭐 일부 이제 개인 농민들은 결합했지만 조직적으로는 결합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농민운동 내에서도 이런 어떤 기후운동과 농민운동의 연결들이 깊게 되지 못했었는데, 요번에는 그 농민운동 진영의 대표적인 조직인 이제 전농에서도 기후행동에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농민들에게도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이제는 그냥 예년에 발생하던 그런 어떤 날씨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농민들도 이제 그를 인식하게 된 거고, 이 농민들도 이 기후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완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어떤 기후 위기에 적응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또 전 세계적 차원에서 또 구조적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인식들을 하게 되면서 요번에 이제 기후 행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기후 위기 또 농민과 기후 위기 이런 얘기는 앞에서 이제 김현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뭐 요즘 그 날씨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며칠 뒤로 엄청난 큰 태풍이 올 거라고 지금 일기예보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전에 그 매미보다 더 훨씬 더 심각한 태풍이 올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농민들은 어쨌든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죠. 왜냐면은 태풍이 오면은 아마 이제 전 뭐 농지를 다 휩쓸고 갈 건데, 지금 이제 막 여물기 시작한 벼가 이제 1차적인 대상이 되겠죠. 태풍 오면은 그거 이제 다 넘어갈 거고, 뭐 가수에 달린 나무에 달린 과수들 그럴 거고, 뭐 하여튼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요번 지금의 이 태풍이 심각한 건 일단은 태풍의 위력이 엄청 크다라는 게 또 문제지만은 왜 이렇게 큰 태풍이 발생하게 됐느냐, 그게 이제 기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구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진 지구는 더 많은 수증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그 발생된 수증기는 결국은 폭우와 이런 어떤 태풍과 같은 강력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더 자주 발생될 거라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태풍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태풍이 아니라 이 수증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예전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던 지역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농사라는 것, 또 농민은 이런 어떤 농사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농민들의 생계가 이제는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좀 인식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특히 정부와 국가는 이런 어떤 농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전혀 해결할 생각도 없고 방향도 없다라는 것, 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9월 24일은 우리는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이건 한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아니니까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어떤 연대들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리고 또 꼭 필요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상주에서도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습니다. 상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 2년 정도 됐는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상주시 서문사거리에서 열심히 피켓팅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상주에서도 버스 한 대 대절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네, 상주와 안동 또 북부 지역에서 연대해서 또 많이들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 김정열 기후위기, 김정열 농민 치면은 강의랑 뭐 영상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기후위기로 전국에 강의 다니신 분이니까 유튜브 김정열 기후위기, 김정열 농민 치면은 또 우리 김정열 선생님의 또 다채로운 그 얘기도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언니네 텃밭이라는 유명합니다. 그 공동체 운영하고 있는데 농산물 구입하실 분들은 연락해서 또 농가소득 증진에도 보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자체만 생각했을 때 아까도 딸기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후위기라는 거는 책임이나 결과를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해서 이렇게 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 정치, 경제 역사는 사실 그 불평등의 분배를 어떻게 해왔느냐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좋은 여성 그리고 뭐 노동, 뭐 무엇보다 자연을 되게 저렴하게 착취해온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되게 인간으로서 평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사실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고, 아까 다큐에서 봤듯이 비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비정규직들 그리고 동식물 같은 비인간들 장애인들까지 이렇게 거대한 소수자성 자체를 착취해 오면서 온 결과가 기후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위협을 받을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까 농촌 얘기도 했지만 크게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도 서울이라고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군사력을 통한 평화 체제를 나는 거짓 평화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현실이 곧 우리나라가 저렴한 자연 그 자체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포스코 얘기했는데, 포스코랑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의 가스전 사업을 이어가고, 그래서 미얀마 군부에 자금줄을 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고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줄을 대고 있는 미얀마 군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협력을 최근에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과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국제 평화나 기후 위기의 문제가 사실은 나랑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낯설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혼란함을 평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런 기후정의라는 주제 아래 묶일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이 맞물리면서 체제가 전환되어야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이사는 다양한 단체에서 저마다 의제를 가지고 기후정의 행진에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기후 행진의 자리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또 그 다성적인 목소리 안에 저나 우리 지역 사람들의 목소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또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낸다는 거는 축제나 민속학에서 이게 축제나 무속 이런 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축제나 국판에서 지금까지 목소리 내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주류가 되는, 그리고 억압되어 있던 우리 내부에 있던 신명이 풀려나는 장소로서 우리 기후위기 그리고 구의사 정의 행진이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곧 나와 내 세계를 바꾸고 또 새로운 체제, 새로운 문명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구체화시켜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24일이 사실은 제가 최고 바쁠 때라 어떡하지 고민했는데 이거 참 일을 어떻게 사실 기후위기를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은 마음속으로 각자가 부채감은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해도 그렇고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래 이 기후위기가 내가 갖고 왔지, 내가 그동안 너무 방만하게 살았지, 이게 여기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해보면 지금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되지? 예, 거기서 이제 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기후위기가 사실은 농업에 유의가 오면 먹거리의 문제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그 먹을 거에서 가장 소외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죠? 결국 가난하고 또 싸워야 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소리 내고 또 소리 내고 그냥 단순하게 기후위기가 아니라 지금도 늦었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좀 사람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그 위기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는데 기후 정의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만났던 분들 중에 그 당진에 화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그 김용균 씨 사고 났던 그 굉장히 큰 발전소가 있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분이 이제 집회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환경운동가들이 발전소 앞에서 기후위기니까 화력 발전소 폐쇄하라 막 집회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웠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 일자리인데 여기가. 그리고 비정규직이니까 그 업무 전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정규직들은 산업이 전환되면 그에 맞춰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새로운 부서로 전환 배치되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들은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냥 해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그런 불평등 속에서 비정규직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발전소 폐쇄하라고 하면은 아이 저 밥 먹고 할 일 없는 애들이 와서 한다고 이런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이 어떻게 집회까지 와서 말씀하시게 됐냐 하면 그 환경운동가들이 당신의 이 불평등한 문제, 정규직은 산업전환 교육받고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런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같이 싸워서 정말 이 작업 노동 조건이 너무 안 좋잖아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자연도 해치고 있는 일이라는 거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이제 이 발전소를 없애라는 운동을 할 수 있겠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후정의 얘기하면 어떤 부분들은 어떤 분야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장 그만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것 또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장 밑바탕을 받치고 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진이 아니라 기후정의 행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불평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함께 싸우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구의사 기후정의 행진 준비하시는데 아까 신명 얘기하셨잖아요. 듣고 바로 이거다. 역시 사람은 어디 가나 비슷한 생각 하는구나.
하는구나. 그래서 버스에서부터 노래 연습도 같이 하고 구호 연습도 같이 하고 피켓도 같이 만들어서 들고 옷도 맞춰 입고 그러면서 그날 하루 그냥 재밌게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가면은 뭐가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냥 참여만 하겠거니 생각하기보다 가서 우리도 내 얘기를 하는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나의 고민을 나누는 좀 그런 자리로 좀 신나게 재미있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재밌게 놀고 계시면 저희도 5만 명 중에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안동에서 오신 분들도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아까 답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안 놀고 안 먹고 안 쓰고 하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좀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고 답답하고.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 살거든요.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못 나가요.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가면 가는 데마다 다 뭐 포크레인 파헤치고 있고 나무도 맨날 베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만 답답할까? 이 세상에서 속상한 사람이 우리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만나러 가보자. 그래서 여행을 떠나보자 해서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거 재밌잖아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만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카메라로 영상으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야 그런 재미있는 일을 왜 너네만 하냐. 우리도 같이 하자. 우리도 뭔가 그 발자취를 같이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어 해가지고 이 영화를 같이 만들게 된 거예요. 오신 김에 강정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고요. 최근에 농민들의 현안인 CPTPP 문제 오늘 오신 분들한테 CPTPP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사실 이제 강정에서 저희 이제 영상에 나왔던 문재인 신부님 저 이렇게 3명 평화바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부터 강정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11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글쎄요 강정은 의도적으로 넣자다기보다는 이제 그 출발할 때 또 그런 마음이었어요. 강정 운동하면서 사실은 제주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엄청나게 큰 연대 속에서 이 운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우리가 항상 여기로 와달라고만 해봤지 우리가 이제 가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에서 좀 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만들면서는 중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강정에서 출발했는데 뭔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겠다. 현재의 좀 중요한 이슈들을 다뤄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좀 방점을 맞췄어요. 강정은 난리가 났죠. 엉망이라기보다는 그 오랜 투쟁 속에서 사실은 이제 반대, 찬성, 또 반대 안에서의 갈등, 반대했던 주민들 사이에서의 갈등, 공동체 깨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한편으로는 이거를 뭔가 계속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싶잖아요. 다음 국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사실 이제 지역 발전 사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조 원 그 작은 동네에 1조 원씩 막 돈이 떨어지니까 사실은 이런 이권으로 인한 이제 공동체 파괴가 더 이제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단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싸우고 계시는 분들, 마을 주민분들 그 입장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리고 저같이 육지에서
이제 강정에 내려가서 그 살아가고 있는 이주해서 살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또 제주도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오래된 평화운동의 경험이나 역사를 배우려고 이제 제주에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이제 10년이 다 되고 있지만 매일 아침 7시에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백배하고 오전 11시에 미사하고 12시에 인간띠기라는 행사를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런 일상에서의 비폭력 저항 운동을 계속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요, 언젠가는 이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심각한 어떤 이슈나 문제가 생길 텐데 그때는 또 타전이 되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을 지키면서 저희들이 해왔던 운동의 의미와 역사들을 좀 계속 이어나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러고 있습니다. CPTPP라는 이 그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둘러싸고 농민하고 자본주의적 기업 자본가를 의 편이 정부하고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면 이게 마지막 싸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예요. 미국하고 FTA 했고 중국하고 FTA 했고 RCEP 했고 뭐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 이제 CPTPP라는 게 또 남은 거죠. 또 이걸 통해서 정부와 자본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농업에서의 자신의 이익들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농민들이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쉽게 아마 끝날 거예요. 정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의 현재 이 기후 위기를 초래한 것이 자본주의화이고 산업화이고 신자유주의화인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기후 위기가 왔는데 이 자본과 정부들은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죠. 한다는 거죠. 우리를 속여가면서. 특히 농업이 좀 그런 거거든요. 농민들이 워낙 힘이 약하고 뭐 이러니 또 농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기후 위기를 기후 위기, 식량 위기를 얘기를 하면서 해결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식량의 자유화, 식량 수입의 자유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지금 20%잖아요. 그러면 이 20%의 식량 자급률을 더 국내에서의 농민들을 통해서 생산을 증대시킬 방법보다는 포항 인터내셔널 뭐 이런 그 무역 회사를 통해서 식량을 수입하면서 식량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 현재 정부의 입장이고 CPTPP도 그런 입장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뭐 상황에서 농민들 싸우고 있는데 아마 CPTPP는 근데 좀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 자체가 깨져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인식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이런 기후위기, 식량위기 속에서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또 새삼 이게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CPTPP 반대 범국민 운동본부로 지금 모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쉽게는 못하겠지만 뭐 이런 어떤 그 자본가와 이 정부의 뭐 그냥 일방 동행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지금 이 입고 있는 옷이 파키스탄 여성분들이 만든 옷이거든요. 앞에서 이제 허승기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며칠 전에 파키스탄 폭우가 오고 나서 파키스탄 여성들하고 같이 모임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 속에서 워낙 이제 지금 파키스탄 피해가 심각하니까 그 단체의 어떤 분이 우리가 연대 성명서라도 내자. 이런 파키스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연대 성명서라도 내자. 여성들이었거든. 여성들의 이름 내자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계시던 파키스탄 할머니 한 분이 여성 한 분이 반대하셨어요. 나 성명서 내는 거 싫다. 지금 나한테로 여러 사람이 뭐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화가 오지만 나 다 싫다고 거절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런 어떤 연대가 아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원하는 거는 그런 연대를 넘어서는 투쟁을 원한다. 우리와 함께 싸울 투쟁. 그러면서 이제 그 파키스탄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의 파키스탄의 이 폭우의 문제는 파키스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온실가스의 문제이고 그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 그래서 G7 국가에서 현재 파키스탄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반대했다. 그 G7 국가에서 거절했다. 그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신들의 그런 어떤 연대가 아니라 그런 연대 성명서가 아니라 투쟁을 요구를 한다. 그것이 우리 파키스탄을 위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고 결국은 우리는 어쨌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무엇이 올바른 해결책인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우리 관계가 교회살 때 같이 그냥 버스 타고 같이 놀러 갈 수 있는 관계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압박인가 너무 언니랑 약속을 따로 잡기가 매우 바쁘고 힘드니까 그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소감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웠고요. 덕분에 또 우리 김정현 쌤도 뵙고 여기 서민 쌤도 보고 또 딸기 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오늘 봤다고 해서 뭐 당장 뭐 이제 버스 안 타도 되죠, 뭐. 근데 세상이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내 생전에 한 번은 이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요번에 안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살다 보면 한 번은 나설 수밖에 없고 나서게 되는 어떤 기회나 순간이 왔을 때 그냥 재밌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저희도 이제 현장들 다니면서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위기가 코앞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재밌게 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돌파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그래서 다음 내 스스로한테도 뭔가를 계속 나중으로 미루거나 나중에 좀 돈 벌면 이런 거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버렸거든요. 그래서 나 스스로한테도 지금 당장 뭔가를 해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게 살기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제 저도 젊지만 저보다 더 젊으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재밌게 사십시오. 버스 타고 서울에서 만나면 좋겠지만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